이들의 발언을 쫙 찾아보면 이것들이 지네가 왕인 줄 알아. 왕은 뭔데? 전체주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 자기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게 왕이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 조선의 왕은 삼권을 다 갖지 않았어. 의금부 따로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영화였더라? 아니, 뭐더라? 왕 나오는 건데? 왜 이병헌이 바뀐 광해군으로 나오는 영화 있었죠. 광해가 아니라 광해. 미안해요. 광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왕비의 오빠를 의금부에서 잡아다가 족치잖아. 그래서 그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의금부에 쳐들어가가지고 막 그 광해가 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조선에서 그거 알죠? 조선의 법전이 경국대전부터 만들어져서 나중에 법이 몇 번 바뀌긴 하지만 틀은 경국대전이었어. 그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은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삼심제도를 운영했어요. 지역의 사또가 조사를 했더니 이게 살인죄야. 그러면 이 사또가 조사를 해서 증거에 대한 수사 기록과 범인을 관찰사죠. 관찰사로 압송을 하는 거야. 도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도 관찰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인죄는 한양으로 압송을 하거나 만약에 한양으로 압송할 수 없는 큰 상황이면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가서 살인죄를 중앙에서 조사해서 이거는 살인이 맞다. 그러면 얘를 쳐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춘향전에 나오는 것처럼 사또가 전현의 목을 매라! 못해. 예. 조선의 살인죄는요, 삼심제도였어요. 예. 사또, 그 다음에 관찰사,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야, 그 다음에 죽일 수 있었어.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선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담당했던 놈들이, 일본의 일제가 만든 경성제국대학, 거기서 친일사관으로 교육받은 것들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고, 그걸로 수십 년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이 조선의 법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안 가르치잖아. 조선 왕조실록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안 가르쳤잖아. 우리 모르고 자랐어요. 나중에 김영삼 때부터 역사 바로 세우기로 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역사 배운 애들은 들은 얘기야. 이명박 때부터도 아마 강조 안 할 거야. 왜? 이명박, 박근혜는 계속 대한교과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때 공부한 애들도 아마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핑크 코끼리에 대한 입장이 뭐냐? 얘기했잖아요. 방금. 핑크 코끼리 쓰고 나온 애가 뭐 알고 한 거냐? 여성 혐오로 처벌하려면 차별금지법부터 만들어야 된다. 차별금지법 반대하던 새끼들이 무슨 여성 혐오 범죄로 처벌하라고 개소리를 하냐. 무식한 것들아. 알고 떠들어라. 자,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의 제도가요. 우리는 왕이 혼자서 다 결정한 줄 알잖아. 전제왕권. 아니라고. 조선의 왕권은 전제왕권이 아니에요. 전제왕권이라는 게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혼자서 다 결정하는 게 전제왕권이야. 근데 동양은 옛날부터 전제왕권이 아니었어. 뭐냐. 법전이 따로 있었어요. 법전에 따라서 정치를 했어. 언제부터? 옛날 3,000년,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잖아.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 아라비아 쪽에서 있었던 법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에는 여기 진시황이 만들었던 진시황의 나라는 강력한 법치주의였어. 진시황의 진나라가 강력한 법치주의였어. 그래서 동양은 그 진시황의 진나라 이후로 한나라 때부터 법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법에 따라 지배했던 거야. 우리나라 고조선의 8조 법금. 그것도 뭔데? 아시아는 전부 다 법에 따라 통치했어. 법을 정해두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였다. 첫째. 그 다음 조선의 왕권은 전제왕권이 아니었어. 왜? 그 재상제도 있잖아요. 우의정, 좌의정,
그 다음에 영의정. 이게 영의정이 최고고 우의정이 제일 낮아. 그 다음에 좌의정이 그보다 우의정보다 좌의정이 높아. 그래서 삼정승 제도가 뭐냐 하면 이 삼정승이 양반 관료들의 모든 의견을 다 섭렵을 해서 그래서 왕에게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그 영의정과 삼정승의 제안을 받아서 조서를 쓴 거야. 왕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고 쓰는 걸 담당했던 게 승정원이야. 삼정승이 양반 관료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정원이 법안을 만들어서 법률 정책을 만들어 갖고 왕이 도장을 찍게 했던 그게 조선의 제도였어요. 법전에 따라 지배했고 삼정승이 이 양반 관료들 그리고 양반은 처음에 귀족이 아니었어. 성취지위 시험 봐갖고 붙은 사람들이 양반 관료였기 때문에 양반 관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삼정승이 법안으로 왕에게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왕이 그걸 받아들여서 정치를 했던 그래서 이걸 제상제도였어요. 조선은 제상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제상이 실권을 갖는 정승제도에 반대했던 게 의정부에 반대했던 게 누구야? 세조와 태종이었어. 태종과 세조가 그 의정부가 주도하는 정치를 반대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태종과 세조가 만든 게 육조 직계제. 육조 직계제라는 게 뭐냐면 이호, 예, 병, 형, 공 6개의 부서, 6개의 부처를 임금이 직접 지배하는 임금이 직접 관리하는 게 육조 직계제야. 근데 그 육조 직계제는 왕이 행정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태종의 아들 세종이 반대하고 세조의 아들 성종이 그러니까 세조 다음에 성종이 반대해서 확립시킨 조선의 제도는 의정부 제도야. 의정부의 삼정승이 그 육조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육조와 이 의정부는 뭐에 따라서 정치했냐? 여론에 따라서. 그게 뭐야?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태산같이 쌓여있는 뭐가 있어? 상소가 있죠, 상소. 조선은 일종의 민주적인 질서가 있었어. 왕이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일을 결정을 했다. 정책을 발표했어. 그런데 각 지역의 선비들이 상소를 올려. 왕의 정치는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으니 이건 고쳐야 된다. 그게 상소야. 그 상소를 관리했던 게 사간원. 예. 상소문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왜 임금이 긴 두루마리를 쫙 펼쳐갖고 읽는 긴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는 장면 나오잖아. 그게 뭐냐? 왕이 뭘 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거야. 여론이 반대하면 왕의 정책이 폐지됐어요. 그게 이 상소제도이고 그 상소제도는 합법적 제도야. 합법적으로 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제도. 그 비판하는 관료가 바로 삼사. 삼사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그래서 이 홍문관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사간원은 상소를 정리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사헌부는 관료들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의금부는 어떤 국가 중요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 특별 설치되는 수사본부고 그게 조선의 정치제도예요. 그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리되어 있었어. 왕이 혼자서 지 멋대로 못해. 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어, 조선은. 그런데 우리는 조선이 당파 싸움에 무너진 망에 마땅한 나라라고 배웠던 거야. 누구한테? 친일파들한테. 친일파들이 쓴 역사책으로 박정희 때 친일파들이 그렇게 쓴 역사책으로 우리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왕권이라 그래서 그럼 왕은 뭔데?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였어. 그럼 조선의 왕은 뭐였냐? 왕은 책임을 지는 자리였어요. 어이없죠. 결정은 의정부와 관료들이 했는데 책임은 왕이 지는 거야. 비가 안 와도 왕의 책임. 그 다음에 홍수가 나도 왕의 책임. 모든 건 왕의 부덕함의 책임이다. 왕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옛날에 설렁탕의 기원이 그거 아니야. 왕이 농사가 잘 되라는 사직에다가 종묘와 사직. 종묘라는 게 임금들의 위패가 모셔둔 곳이고
사직단이 뭐냐?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제사 지내는 곳이야. 왕이 직접 이 비와 바람과 이 천기를 잘 운영해달라고 하늘신에게 제사 지냈던 게 사직단이야. 그래서 그 사직단에서 왕은 제사를 지냈는데 왕이 잘못했다. 그럼 비를 안 내리는 거 왕이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 그게 조선의 왕권 제도였어요. 그런데 조선을 모르고 막 그 비하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조선은 그렇게 체계적인 나라였어. 그러니까 600년 동안 모든 역사 기록을 남기고, 조선 왕조 실록이 알죠, 여러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인 거? 전 세계 600년 동안의 통치 기록이 온전히 보존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 다음, 조선의 왕묘,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600년 동안의 왕의 묘가 온전히 보존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야. 그게 우리 조선의 역사이고, 그만큼 우리 조선은 정말 그 목숨을 걸고 기록하는, 그리고 역사적인 그 교훈을 후대에게 가르쳤던, 그리고 왕에게 책임을 물었던 그런 정치였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사쿠라들이 나타나가지고 지들이 왕인 줄 알아. 엄중 처벌하라는 동. 야, 씨발. 대통령 입에서 엄중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대통령 밑에 있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는 기소일 뿐이야. 엄중 조치까지는 돼도 엄중 처벌 이런 말 나오면 개무식한 거야. 지가 무슨 아프리카 왕인 줄 아나? 요 얘기 오늘 처음 들었다, 손? 신문고는 달라요. 신문고는 뭐냐 하면 태종이 설치한 건데 이게 목적이 수상한 거야. 이 왕과 관료들이 정승과 관료들이 어떤 정책을 자기네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갖고 오잖아. 그게 의정부 제도인데, 삼정승 제도인데 태종이 필요 없어. 나는 국민과 직접 얘기할 거야. 억울한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직접 얘기해. 그래서 만든 게 신문고 제도야. 그래서 신문고는 설치된 다음에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이 신문고 제도는요, 사실 모든 왕들이 악용했던 제도야.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용했던 게 신문고야. 그래서 신문고는 사실은 악용하는 제도. 가령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러잖아. 자기가 직접 어떤 사건을 언급해. 그게 신문고랑 똑같은 효과야. 옛날에 조선에서 신문고를 이용한 이유가 그런 목적이야. 왕이 정적들을 제거하고 명분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게 신문고 제도이고, 그래서 신문고에서 아무리 두들겨봤자 안 통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왕의 목적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듣는 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고는 민주정치 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왕이 그 견제 수단으로 썼던 게 신문고 제도야. 예. 근데 마치 조선의 훌륭한 제도가 신문고인 것처럼 신문고 제도는 전제 왕권의 상징이에요. 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왕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면 왕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신문고를 강조하는 거야. 신문고는 좋은 제도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별로 실용적이지 않은 제도예요. 형식적으로 있었던, 왕이 필요에 따라 명분을 만들었던, 혹은 정쟁 과정에서 명분용으로 쓰였지, 언제든 신문고에 고발하면 그게 조치가 됐냐? 안 됐어요. 예. 결국 왕이 국민들에게 막 자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썼던 게 신문고다. 요런 얘기도 처음 들은 사람 손? 예.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 손? 정조의 신문고도 사실 목적은 같아요. 정조의 신문고도 목적은 같아요. 예.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 정조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어. 계몽군주 제도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강력한 왕권주의.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손 드신 양반들 어떻게 추천들은 하셨는가? 지금 보는 사람이 3,800명 정도 보고 있는데 추천은 2,400개다. 오늘 밤에 한 1,400명 일어나서 빤스 빨겠다. 뭐 이런 얘기지? 지금 이 시간 추천 안 하고 있는 1,400명은 오늘 밤에 일어나갖고 부랴부랴 이불 빨래하고 빤스 빨래하고 그러겠다 이거 아니야.
자, 추천 안 하신 님들 추천 부탁드리면서, 자,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자주 해드리면 좋은데, 워낙 사안이 심각해가지고 내가 자주 못했어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감사드리고 후원 감사드릴게요. 후원하신 분들 일일이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